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죠? 보통 연휴 기간에 이제 악재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불안해했던 건데요. 악재가 있었는데 뭐 악재를 다 털고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오르다가 마지막 날 훅 밀리면 우리 시장 영향 받는 거고요. 악재가 있었지만 마지막 날 이제 해소를 하면서 좋았고요. 코스피는 연휴 악재를 일단 장중 반영하는 거죠. 오늘 하락은 뭐 좀 외람되지만 오히려 건강한 하락이고 다행스러운 하락입니다. 오늘 만약에 쉬고 골라서 떨어지면 사실은 또 밀릴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밀려서 떨어지면서 주말에 있었던 연휴했던 악재를 장중에 반영하고 오늘 내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폭을 조금 줄이느냐가 관건이고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어떤 섹터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시장 전체보다는요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과 종목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공감 10 첫 코너는 수익 펀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죠. 종목에 대한 고민은 더 많을 겁니다. 오늘 하락 종목 개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가운데 좀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집중적으로 수익 펀치 시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메리츠증권의 설영용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격주와 눌림주 각각 어떤 종목을 오늘 제시하시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추격주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하나투어입니다. 2년간 이연된 해외여행이 늘어난다.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맥락에 오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눌림주 볼까요? 저희 시간에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페사크. 반도체 파운드리 확대 수혜 기대된다라며 이 종목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추격주부터 보죠. 일단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에서 나오고 있는 상품들의 예약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 지금 이 시점, 지금 매매 타이밍으로 적합하다라고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국내 접종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접종률이 70% 이상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연되었던
해외여행 소비가 돌아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떠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과 사람들에 대한 그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한꺼번에 몰리는 수량도 많이 몰리겠지만 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즉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마진을 높게 붙이더라도 수량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투어는 지금 임직원 수도 줄이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40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던 시내면세점을 매각을 하면서 비용에 대해서 약 400억 원 정도가 세이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영업이익단에서 레버리지를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아마 사상 최고가로 주가는 더욱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경에 기록했었던 가격 라인을 넘어서서 10만 원 도달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최근 들어 8월 24일 이후 계속해서 기관이 사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추격주로 주셨고요. 자, 이제 눌림주 가볼까요? 네페스아크 사실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흐름이고요. 지금부터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테스트 업체는 전방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과 계속 커짐으로써 외주화가 확대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외형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최근에 증설이라든가 시설 장비,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가동률이 올해 상반기 때는 많이 낮았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순부터 1분기 말부터 2분기 때부터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때는 제법 가동률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테스트 업체에 대한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업 마진에 대한 이익 증가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증설이 완공이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함께 높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내년 상반기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엑시노스에 대한 출하량이 약 1억 7천 개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가는 AP에 대한 증가는 네페스아크에 대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TSMC에 대한 물량을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의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PLP 테스트 기술은 지금 네페스아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TSMC 물량을 좀 더 뺏어온다라면 네페스아크에 대한 큰 폭의 추가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라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접근한다라면 단기적으로 56,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 한계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후공정이 더 주목받는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와 동시에 파운드리 시장 성장에 따라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네페스아크 지금 가격 라인보다 주당 한 10,000원 정도 높은 가격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하면서 오늘 추격주와 눌림주 각각 살피며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설영용 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